트루만인데, 이 9월 되면은 항상 인천 상륙작전 기념일이 9월 15일이고, 또 9월 28일은 서울 수복이고 해가지고 이 메가드 장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메가드 트루만, 이 역사에서 이 라이벌은 아닌데 갈등 관계, 이 갈등 관계로서 가장 그 유명한 두 사람은 이 갈등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죠. 트루만이 1951년 4월에 메가드를 해임한 사건이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극동군 사령관을 해임한 게 무슨 큰 사건이냐 하지만, 당시에 메가드라는 사람의 그 카리스마군이 이런 걸 생각을 하면은 이 대통령이 감히 어떻게 메가드를 해임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 두 사람의 갈등은 인간적인 갈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전쟁의 방향도 상당히 바꾸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이 한국 사람들의 운명도 상당히 많이 바꿔졌어요.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오늘날 이산가족을 제일 많이 만들어낸 것이 1.4.5대입니다. 1.4.5대. 이산가족의 아마 90%는 1.4.5대 때 만들어진 우리 민족의 비극이죠. 1.4.5대에 누구 책임이 있느냐? 물론 중공군의 불법 개입을 했으니까 보택도의 책임이 있죠. 그 다음 두 번째 책임자가 메가드입니다. 메가드. 메가드의 이제 오판, 정보에 대한 오판이죠. 세계 전사 사상 오판이 많습니다. 어떤 지도자가 이 오판을 해가지고 전쟁을 그르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유명한 오판 중에 하나가 메가드의 오판이죠. 그건 뭐냐, 중공군 개입에 대해서 사전 사후에 많은 정보가 있었는데도 사전에는 중공군 개입을 가능성을 부정을 했고, 개입한 뒤에는 개입한 규모에 대해서 과소평가를 해버렸습니다. 과소평가. 이렇게 함으로써 1.4.5대의 원인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관계로 트루만과 메가드, 이런 주제로 나온 책들도 많고, 이게 미국 사람들이 무슨 역사를 쓸 때 제일 재미있게 취급한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는 또 신화가 많아요. 이게 사실과 다른 어떤 재미있게 이게 일을 꾸미다가 보니까 사실과 다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몇 달 전에 미국에서 대학교에서 일하시는 아주 유명한 한국인 교수를 만나서 이렇게 잡담을 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 교수분은 미국 사정에 밝고 또 역사에 아주 밝은 분인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1951년 10월 15일 날 웨이크 섬, 태평양의 아주 작은 웨이크 섬에서 이 트루만과 메가드가 만나는데 두 사람이 탄 비행기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웨이크 섬 위에 도착을 했다. 그래서 서로 먼저 내리려고 계속 선회를 했다. 화가 난 트루만 대통령이 메가드가 탄 비행기에 명령을 내려가지고 먼저 내리라고. 자기가 트루만이 먼저 내리면은 트루만이 메가드를 영접하는 꼴이 되니까 당장 메가드 탄 비행기 먼저 내리라고 해서 메가드가 먼저 내렸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게 사실이 아닙니다. 그런 게 다 속설입니다. 그때 기자들이 많이 갔고 거기에 대한 증언이 많으니까 그거는 뭐 사실상 명백합니다 하니까 이분이 계속 자기 말이 맞다고 해요. 그러면서 책을 봤다는 거예요. 트루만이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헤어지고 나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믿게 된 근거도 있긴 있어요. 밀러라는 이 언론인인데 이 사람이 생전에 트루만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하면서 죽은 뒤에 공개를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공개가 됐어요. 거기 보면은 지금 제가 설명한 대로 트루만이 말한 것처럼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책을 본 사람들은 믿을 수밖에 없죠. 트루만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나 이 밀러라는 사람이 쓴 글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너무나 많아요. 또 과연 이 트루만이 한 이야기를 정확하게 옮겼느냐 하는 것도 좀 의문이에요. 또 트루만이 자신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사실과 다른 부분을 이야기한 적이 또한 많아요. 그래서 그런 밀러가 쓴 게 또 신화를 하나 만든 겁니다. 사실은 어떠냐? 웨이크 섬에는 이 메가드가 하루 전에 와 있었습니다. 하루 전에 와서 트루만 대통령이 도착하기 전에 비행장에 나가서 딱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트루만 대통령이 하와이에서 도착을 했습니다. 왜 웨이크 섬에서 만나기로 했느냐 하면은 각각 트루만의 속셈이 있었습니다. 트루만은 중공군 개입설이 자꾸 들어오니까 불안해가지고 직접 메가드를 만나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그때 선거, 예비선, 국회의원 선거죠. 국회의원 선거가 11월에 예정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트루만 대통령은 인천 상륙작전의 영웅인 메가드하고 만나는 이 극적 모습을 연출함으로써 민주당이 유리하도록 하는 상황을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사실상 좀 무리하게 회담이 있었습니다. 워싱턴으로 오라고 했지만 메가드는 지금 한참 전쟁 지도 중인데 도쿄를 떠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서 만나자고 한 게 중간이 아니라 상당히 일본 쪽으로 치우친 데서 만났어요. 그런데 그 만나는 장면은 뭐 유명한 사진으로도 찍혀 있고 그렇습니다. 그 사진이 아주 인상적이에요. 트루만 대통령은 항상 그 정장을 하는 사람입니다. 항상 이 넥타이를 메고 정장을 하는 사람인데 메가드는 작업복을 입고 나왔습니다. 작업복 입고 나오고 모자는 그 사람이 쓰는 모자가 유명한 모자인데 한 20년 동안 써가지고 때가 많이 묻은 아주 낡은 모자를 쓰고 나왔고 작업복 제일 위에 이 단추를 하나 끌고 있어요. 그리고 대통령을 맞이하는 예의가 아닌 것처럼 됐습니다. 그때 트루만 대통령을 수행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육군 장관이 있었어요. 프랑크 페이스라는 육군 장관인데 미국 군서열상 육군일 경우에 군서열상 제1번이 육군 장관입니다. 그러니까 메가드의 직속 상관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메가드가 그 사람한테 경례를 붙이지 않았습니다. 트루만 대통령하고 거수 경례 안 했어요. 악수를 했습니다. 악수를. 이것도 나중에 그때 문제가 된 건 아니고 나중에 이제 메가드를 좀 깎아내리기 위한 말로서 많이 이렇게 쓰입니다. 그래서 트루만 메가드가 만나서 그 웨이크 섬에는 미군 기지가 자그마한 게 있었는데 거기에 승용차는 하나밖에 없었다고 그래요. 거기에 트루만과 메가드가 타고 나머지 수행원들은 뒤에 버스를 타고 갔습니다. 그 최종에서 트루만이 역시 정치인이에요. 메가드한테 물었습니다. 다음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공화당 후보로 어떻게 됐냐 하니까 메가드가 출마한다면 제가 아니고 아이젠하워일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이젠하워는 당시에 나토 사령관인지 콜롬비아 대학 총장인지 그걸 하고 있었어요. 가장 인기 있는 장군이고 메가드가 필리핀에 있을 때 메가드가 부관을 했습니다. 부관. 2차 세계대전 중에 가장 승진이 많이 된 사람이 아이젠하워였습니다. 전쟁이 났을 때는 중령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날 때는 원수였습니다.
그래서 같은 계급이 되어버렸어요. 메가다. 두 사람이 만나 잡담을 하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수행원들을 배석시킨 다음에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할 때 주제는 전쟁이 끝나면 한국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것이었어요. 우선 메가드 장군이 아주 낙관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한국 전쟁은 사실상 끝났다. 앞으로 2달이면 충분하다. 북진 통일한 다음에는 크리스마스 이전까지 미군을 다 빼가지고 동경으로 원대복귀 시키겠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트루만이 묻습니다. 중공군 개입 가능성이 없느냐? 메가드가 이야기합니다. 이미 늦었다. 개입하려면 미리 했어야 되는데 이미 늦었다. 그래도 만약 개입한다면 우리 공군력으로 아주 선멸하겠다.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해버려요. 그러니까 트루만도 더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건 끝났고 그 다음에 정부에 어떻게 하느냐? 메가드는 이렇게 합니다. 북진 통일을 한 다음에 한국에 미군을 주둔시켜서는 안 된다. 왜냐? 군대는 이 점령해가지고 무슨 행정을 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골치 아픈 일이 일어난다. 그 말은 맞아요. 군대라는 건 싸우는 조직이지. 어떤 걸 점령해가지고 뭘 관리를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수렁에 빠집니다. 바로 이라크에 갔던 미군이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이길 때 뭐 한 달 사이에 이겼는데 그 뒤에 그걸 행정 통치한다고 막 그렇게 지금 고생을 했습니다.